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고조사표를 한번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조사표라고 하는 시트에 품명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명을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실 것이 아니라 품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품명에 대한 단가라든지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품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품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유효성 검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품명 내역이라고 하는 시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에 가시면 품명 자료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구분 자료가 있고요. 품명 자료가 있고 또 단가가 정상 단가와 진부화 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자 하는데 그 범위를 잡고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는 거냐면 데이터가 입력된 곳에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시고요. PC의 키보드, 그러니까 PC에 있는 키보드는 독립된 숫자 키보드가 있죠. 그러신 분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거나 그 숫자 키에 있는 별,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북을 쓰시는 분은 컨트롤과 시프트를 둘 다 누르시는 상태에서 숫자 키 위쪽에 보이시죠? 그쪽에 보시면 8이라고 하는 키를 누르시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범위만큼 범위가 잡혀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잡히는 거냐면 빈행과 빈열을 기준으로 하나의 범위가 잡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식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된 이름 그룹 안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들어옵니다. 이곳에 첫 행이 체크가 되어 있죠. 첫 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범위가 잡혀 있는 곳에 구분자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잡히고요. 그 이름 안에는 문구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해당하는 데이터가 범위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품명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름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지정이 되면 그 밑으로 격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범위가 잡히는 이러한 순서대로 저희가 이름을 한꺼번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행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열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한 열씩 한 열씩 바로 범위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름 상자를 클릭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순번 선택하면 순번의 범위가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진부화 단가 한다면 진부화 단가에 대한 범위가 잡힌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고 조사표에 가서 바로 품명 자료에 해당하는 유효성 검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조사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바로 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B10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품명이 들어갈 범위 B26까지 범위를 지정을 할게요. 유효성 검사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탭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곳에 그룹에 가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고요. 선택하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이 나오죠.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값 대신에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본이라는 곳에 가서 바로 품명 자료로 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범위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꼬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름, 품명 자료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꼬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꼬는 바로 이름을 갖고 와라, 범위를 갖고 와라 이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품명 자료로 된 이름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바로 범위로 유효성 검사의 목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품명이라고 하는 목록을 눌러서 품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품명이라고 하는 부분 눌러서 이곳에서 제가 또 다른 품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이에 따르는 구분과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바로 상태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담요라고 하는 제품이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진부화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범위를 잡고 유효성 검사의 목록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이곳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제한 대상에서 목록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정상이라고 하는 글자와 진부화라고 하는 글자는 제가 입력해 놓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실 때는 이꼴 필요 없고요. 정상, 컴마를 주셔야지 줄 바꿔서 누가 들어올까요? 진부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진부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나신다면 바로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목록 버튼 누르면 정상적인 제품인지 아니면 진부화적인 제품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재고에 대한 수량도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근데 재고 수량은 우리 에서 100개 이상은 나는 입력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재고 수량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으로 잡고요. 최대값은 100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소, 그러니까 재고 수량이라고 하는 범위를 잡아 주신다면 이곳에서 저희는 바로 누구를 선택을 할 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한 대상에서 모든 값이 아니라 정수라고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0, 그 다음에 최대값을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100이라고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다면 E10이라고 하는 셀부터 E26이라고 하는 이 셀 범위를 가진 주소 안에는 바로 0부터 100까지에 해당하는 숫자 정수밖에 입력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저는 이곳에서 3이라고 쓰면 당연히 입력이 되죠. 근데 여기에 101이라고 쓰게 된다면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곳에서 제가 취소를 하고요. 다시 수량을 제가 5이라고 써준다면 이렇게 입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담요라고 하는 품명에 대한 구분을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담요에 대한 구분이 지제인지 아니면 봉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품명은 담요이고요. 이 담요를 어디 가서 찾냐면 품명 내역에서 품명 자료에서 담요를 찾겠죠. 그러면 담요가 있는 곳에 위치해 보시면 구분 자료라고 하는 곳에 봉제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을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저희가 범위를 잡은 걸 잠깐 보신다면 범위 잡은 걸 보신다면 D5부터 시작해서 D22까지의 범위가 이름으로 보신다면 품명 자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5부터 C22까지 보신다면 바로 구분 자료라고 하는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범위를 저희가 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요. 보시도록 하시죠. 재고조사표 다시 시트 가도록 할게요. 바로 구분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셀을 두고요.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바로 lookup이라는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문자도 썼고요. 이곳에서 lookup이 나왔기 때문에 탭키를 누를게요. 이곳에 보시면 lookup value라고 나오죠. 바로 찾고자 하는 값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저는요. 바로 담요에 대한 제품을 찾아야 되겠죠. 품명을. 그래서 담요에 해당하는 입력이 되어 있는 셀 B10을 선택을 하고요. 컴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그러니까 담요를 가지고 가서 찾아야 되는 그 값이 그 범위가 어디냐 그 위치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해줄 건데요. 그 이름을 방금 확인하셨듯이 바로 그 이름은 품명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B10이라는 값을 들고 품명 자료에 가서 담요를 찾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 멈출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위치에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바로 구분자료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분자료라고 써주시게 된다면 바로 해당하는 구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택한 품명에 대한 구분이 봉제인지 지제인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B10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품명 자료에 가서 찾아요. 찾으면 거기서 멈춰 있겠죠? 멈춰져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구분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치게 된다면 그 해당하는 구분, 바로 봉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봉제를 가지고 오듯이 밑에 있는 구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마우스 포인트 맞추고요. 저는 그대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노트는 지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래쪽에 보이는 이 에러들이 보이시죠? 이 에러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없기 때문에 품명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에러가 뜨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품명이 있건 없건 바로 이 룩업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품명이 없다면 룩업을 실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if라는 함수를 가지고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if 함수를 가지고 품명이 없으면 구분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반대로 품명이 있으면 룩업으로 품명에 해당하는 구분을 구해라. 그래서 저는 이곳에다가 L자 앞에다가 커서를 둡니다. 그래서 if를 가지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품명이 있니 없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f 함수를 쓸 거고요. 그리고 품명이 들어있는 셀, 바로 누구죠? B10이라고 하는 셀에 값이 B였니?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B10이 따옴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공백하고 같니? 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백하고 같으면 룩업 실행하면 안 되죠. 공백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맞다라고 하면 공백을 주시고요. 컴마. 아니라면 보시는 것처럼 false에 해당하는, 룩업에 해당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맨 마지막에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가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f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B10의 값이 B였다라고 한다면 빈 값을 주고 B10의 값이 비어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룩업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엔터를 치고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포인트 맞춰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품명이 있으면 구분을 구하고요. 품명이 없으면 구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서 품명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품명의 구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상태라고 하는 곳에 나는 정상 제품이다.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이곳에 12개가 있다.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바로 단가라고 하는 부분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해당하는 품명에 대한 단가를 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품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될 품명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이 단가는 0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다면 바로 품명에 대한 단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바로 if 함수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가지고 B10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돼요? 비어있니? 비어있으면 저희 뭐 주기로 했어요? 0을 주도록 하고요. 비어있지 않다면 바로 어떤 함수요? lookup 함수를 쓸 겁니다. lookup 함수 나왔으니까 탭키를 누를 거고요. 이곳에서 찾고자 하는 값, 바로 누구에 대한 단가를 찾죠? 담요에 대한 거. 그쵸? 이 담요를 가지고 어디 가서 찾으셔야 돼요? 바로 품명 자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요를 들고 품명 자료에서 찾겠죠?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품명 자료에서 담요를 찾게 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작업, 그러니까 그 단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단가 데이터는 바로 정상 단가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룩업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누구 가로를 닫아야 돼요? if 가로도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쓰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가라고 하는 부분이 구해지게 돼요. 그러면 단가를 아래쪽까지 그대로 드래그 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단가는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금액은 계산하기 쉽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우리 범위 잡고 한번 계산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범위 잡았습니다. 이꼴하고요. 그리고 수량, 재고 수량, 그리고 곱하기 누가 될까요? 바로 단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한꺼번에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금액이 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상에 해당하는 단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정상에 대한 단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기에서 단가를 구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면 여기 단가와 평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진부하라면 바로 여기 해당하는 단가와 평가액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한번 정상인지 진부한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를 써서 바로 누굴 D10이라고 하는 셀의 값이 누구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정상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정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갖고 와야 돼요? 바로 해당하는 단가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lookup 함수를 쓰겠습니다. lookup 함수를 써서 여기에서 lookup 함수를 썼을 때 어떤 값에 대해서 바로 B10에 입력된 담요에 대한 이 부분을 어디 가서 찾아요? 품명 자료에 가서 찾고요. 품명 자료에 가서 찾고 그 찾았다면 해당하는 단가는 어디요? 정상 단가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죠. 그쵸? 그래서 루컵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근데 정상이 아니라면 누구를 넣어주셔야 돼요? 바로 0의 값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를 닫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로 정상에 대한 단가를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가도요. 아래쪽까지 그대로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액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상적인 단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재고 수량을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이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고 수량, 이 10에 들어있는 재고 수량과 그리고 누구? 바로 단가를 구한 정상 단가를 곱하기를 할게요. 그리고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평가액이 구해지고요. 아래쪽까지 그대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 진부하는 정상의 반대적인 작업이 되겠죠. 여기에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진부하이면 기록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if 함수를 쓸 거고요. 그리고 상태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D10에 해당하는 값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될까요? 바로 진부하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부하냐고 물어봐서 진부하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함수요? 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lookup 함수를 가지고 누굴 찾을까요? 담요에 대해서 찾아라. 어디 가서 찾으라고 할까요? 바로 앞에서 범위 준 품명 자료에 가서 찾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 가서 똑같은 단가, 바로 진부하 단가를 가지고 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바로 루컵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부하 단가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부하가 아니면 0이라는 값을 입력해서 바로 if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가 부분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평가액도 구해 보셔야 되겠죠? 이꼴 하겠습니다. 평가액도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재고 수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누구를 할까요? 바로 진부하 단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단가보다는 단가가 낮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대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진부하에 대한 평가액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정도 재고 쪽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지 그 금액을 구하셨다면 바로 평가 손실을 구하실 수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 상태가 정상이면 평가 손실은 일단 0이 되겠죠. 그쵸?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재고 상태가 진부하라고 한다면 바로 평가 손실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정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평가 손실의 금액은 0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이 아니라면 바로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자료의 금액에서 빼기 누구를 할 거냐면 진부하의 평가 금액을 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것이 if 지금 재고 상태, 그러니까 기본 자료의 상태 D10에 해당하는 상태가 누구냐고 물어볼까요? 정상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평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니라면 바로 누구를 해야 될까요? 금액이라고 하는 곳에서 빼기 누굴 빼셔야 돼요? 바로 평가액을 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셨다면 if 함수의 펄스 위치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가로를 닫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이 구해지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까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평가 손실에 대한 금액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저희가 합이라고 하는 합계를 내야 되겠죠. 이때요. 한번 한꺼번에 범위 잡아볼까요? 기본 자료의 금액에 대한 합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을 겁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바로 정상에 대한 평가 금액,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있는 범위죠. 이때도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K27과 L27을 그대로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우리 합계 아이콘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홈이라는 탭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는 그룹에 보시게 되면 이곳에 자동 합계가 있어요. 그래서 합계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평가 손실에 대한 합계, 정상평가에 대한 합계, 그 다음에 기본 자료의 합계, 이런 부분들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재고조사에 대한 날짜도 입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위쪽으로 좀 올라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6이라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오늘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를 입력하면서 작성일자 글자와 함께 오늘 날짜를 입력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연결연산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연결연산자를 쓰시고요. 그리고 따옴표를 쓰셔서 작성일자라고 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오늘 날짜, 현재 시스템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연결연산자를 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을 나타내는 today라고 하는 함수를 좀 써볼 거예요. 그래서 today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 작성일자라고 하는 글자와 today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서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오늘 날짜가 아닌 것 같죠? 바로 이 today를 실행을 했을 때, today라고 하는 걸 실행을 했을 때 today에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 번호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시리얼 넘버입니다. 이거는 연결 연산자를 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날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날짜처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텍스트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today라는 함수를 바로 쓰지 않고요. 이곳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today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형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연결연산자를 다시 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쓸게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에서 today라는 함수를 쓰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겠죠? 근데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today가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느냐, 그 형식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요, YYY, 그래서 몇 년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M, 그리고 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며칠이라고 이렇게 형식으로 보이게 해라 라고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고조사표를 만든 작성일자가 입력이 되어집니다. 이번엔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래쪽에 0이라는 값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값을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0을 조건부 서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볼까요? 저희가 이 보여지는 화면의 종이색이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죠. 그쵸? 이렇게 흰색이었을 때 0이면 흰색 글씨 색으로 보이게 한다면, 글꼴색으로 보이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범위를 좀 잡을게요. F10이라고 하는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거냐면 0이 들어가 있는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10부터 시작을 해서 L26까지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홈이라는 탭에 가시게 되면 이곳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조건부 서식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새 규칙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0이라는 값이 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다면 흰색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선택을 할 거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 값이 해당 범위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죠? 저는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 이꼴 0이랑 같으면 돼요. 그러면 셀 값이 0하고 같으면 뭐를 할까요? 글자색이 흰색이죠. 그래서 서식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곳에 가셔서 글꼴에서 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흰 글자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고요.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0은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종이가 흰색, 그러니까 바탕이 흰색이기 때문에 0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재고조사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다면 이제 누구를 할 거냐면요. 구분별 재고 평가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구분별 지제부터 봉제까지 각각의 정상 평가액이 얼마인지, 진부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재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하셨다면 여기에 따르는 각각의 집계 자료를 구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정의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바로 구분에 따라서 집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C10부터 C26까지 범위를 잡고요.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이름은 구분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라고 범위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볼까요? 평가액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평가액, 바로 I10부터 I26까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름 상자 클릭해서요. 이름은 정상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볼까요? 진부화에 대한 평가액도 합을 내셔야 되죠. 집계를 내셔야 되죠. 그래서 K10부터 시작해서 K26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이름은 바로 진부화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마지막이죠. 평가 손실에 대한 집계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L10부터 L26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이름은 평가 손실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 손실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범위 지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범위를 잡았는지 기억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구분별 재고 평가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바로 더하기는 더할 거예요. 바로 정상평가에 대한 액을 더해야 되겠죠. 근데 누구에 대한 것만 더해야 돼요? 지제. 그러니까 합은 합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 누구냐? 지제다. 그래서 함수 중에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보시는 것처럼 C6이라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sumif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umif 선택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더하긴 할 거야. 근데 바로 조건이 있어. 누구냐면 지제야 라고 된다면 바로 이 sumif 밑에 있는 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설명이 좀 되어 있죠. 범위를 지정을 해라. 그 다음에 조건을 지정을 해라. 더할 범위가 누구냐. 이거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조건은 있어요. 지제예요. 그러면 지제가 들어가는 범위가 누가 되죠? 바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구분이라고 하는
범위,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이 안에서 누구랑 같은 애만 더해요? 지제랑 같은 애만.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시고 컴마 할게요. 그러면 이때 더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누구에 대한 것만 더하죠? 정상에 대한 부분만 더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정상 평가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저도 드래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9까지 드래그 하시면 문구에 대한 정상, 그 다음에 봉제에 대한 정상 평가액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범위를 잡고 한번 진부와 평가액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진부와 이면 더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또 누구이면 돼요? 썸에 해당하는 부분, 지제이면 썸하고, 자파이면 썸하고, 그래서 썸 if라는 함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썸 if가 되고요. 그리고 조건은 지제예요. 지제가 들어갈 범위는 누가 돼요? 바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구분 중에 누구요? 지제. 이게 맞다면 누구만 더하기로 했어요? 바로 진부하라고 하는 것만 더하기로 했죠. 그래서 진부하 이렇게 쓰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식은 다 썼어요. 한꺼번에 적용시킬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진부하 평가액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해볼까요? 바로 평가 손실입니다. 이 부분도요. 범위 잡을게요. 그리고 지제에 대한 평가 손실에 자파에 대한 평가 손실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합이 있는데 어떤 합이에요? 조건이 있는 합입니다. 그래서 sumif 쓰시고요. 그러면 구분을 쓰도록 할까요? 구분을 쓰시게 되면 이 구분 안에 누구만? 지제만. 누구만 더할까요? 그 중에 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것만 더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sumif를 이용해서 지제가 되는 지제인 거에 대한 평가 손실만 더하고 자파에 대한 평가 손실만 더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상평가에도 지제에 대한 정상평가액만 구하고요. 여기는요. 바로 문구에 대한 진부와 평가액만 구하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해당하는 합계 한번 구해볼까요?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합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홈이라는 탭에 가시면 바로 편집 그룹의 자동 합계에 합계를 누르시면 각각의 합계 계산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할까요? 0이라고 하는 값이 보이죠? 그쵸? 근데 이 0이라는 값을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제가 조건부 서식으로 이용해서 바로 0을 흰색의 글자로 정했다면 이번에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을 표시하고 싶지 않은 범위 제가 잡았습니다. C6부터 E9까지 범위를 잡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를까 봐요. 그러면 그곳에 보시게 되면 저희 메뉴 중에 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있나요? 셀 서식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셀 서식에 해당하는 대하상자 나오고요. 그 중에 표시 형식 탭이 있습니다. 이곳에 숫자라고 하는 것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는 애는 지금 검정색 1, 2, 3, 4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수여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0을 표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0을 표기하지 않는 방법은 이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은 바로 사용자가 부족한 부분을 규칙에 맞게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 형식에 보여지는 거는 샵, 콤마, 샵,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라 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이고요. 저는 이곳에서 세미콜론을 찍을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양수가 찍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음수가 찍혀요. 이대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음수 값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쓸 겁니다. 세미콜론 두 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세미콜론을 기점으로 보신다면 가장 앞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양수 값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자리가 2구역. 여기는 음수 값이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맨 마지막 자리는 저희가 3구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0의 값을
0의 값이 따라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세미콜론이 들어온 순간 바로 양수가 가야 될 자리와 그리고 음수가 가야 될 자리가 바로 구분되고요. 0의 값이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양수는 표시가 되어 세 자리마다 음수는 표시 안 됩니다. 입력하셔도 표기 안 돼요. 0은요, 표기 안 됩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분명히 0이 입력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0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표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을 흰색으로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도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재고조사표에 대한 작업을 지금까지 해봤습니다.